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버블 패킹인데요. 셀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중간 정도 단계, 맨 처음에 이제 셀이 몇 개가 만들어져서 커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요거 버블 패킹이란 단어를 놓쳐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가지고 요 부분은 설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플래토 보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셀이 얇아지고 두꺼워지고 하는 그런 거를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이 다음에 이렇게 할 건데 수식이 많이 나와요. 수식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수식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은 이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생각한 대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과정이 이 버블 패킹이라고 하는 과정은 일단 우리가 부피 팽창이 끝났을 때 꽉 채우고 있잖아요. 패킹. 그 버블. 그 상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따지면 셀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설명을 해주는 단계고요. 셀이 오픈되느냐, 클로스드로 남아있느냐, 이 전 단계까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썸머리까지 오늘 할 거고, 셀 오프닝 전까지 할 예정입니다. 되게 간단해요, 오늘 내용은. 일단 연질 위주로 설명하는데 경질도 똑같아요. 그냥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개념은 똑같습니다. 개념은 똑같고 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이제 그 셀이 이제 어떤 형태를 취해서 그 다음에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보면 이제 셀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셀 포메이션, 그로스, 뭐 스테빌라이제이션을 다 놓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림이 보면은 셀이 만들어진 단계를 이렇게 1, 2, 3, 4, 5,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필름 드레이네이지 요 단계까지인데 요 다음에는 뭐예요? 큐어링이죠, 큐어링. 숙성. 다음엔 큐어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셀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부피 팽창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파이널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보면 요 위에는 그래프가 있고 밑에는 이제 그림이죠. 그림, 사진 도안이죠. 근데 이제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축이 뭐냐 이걸 본다고 그랬죠. X축 보면 이게 타임이죠. 타임. 200초까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은 이쪽은 점도고 이쪽은 이제 약간 검붉은 색으로 템퍼레처, 온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검은색 이렇게 실선은 점도 변화를 그려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온도 증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점도가 증가하다가 점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점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도는 증가하는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결합이 일어나면서 다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제 점도가 증가하고 또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듯 하면서 다시 이제 네트워크 3차원 가교가 일어나면서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점도가 증가해서 이제 고체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점도 변화를 겪는데 요렇게까지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점도가 변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측정을 안 해봐서 그냥 참고할 뿐인데, 저는 이제 요 위에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이 그림은 이 5단계가 눈으로 보기 좋게 돼 있죠. 시각화. 제가 좋아하는 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5단계를 하나씩 설명해 주면 이쪽 끝 단계는 사실 의미가 없죠. 이게 이제 이 폴리헤드랄 구조에서 버블이 여기 팽창하고 여기 이제 요 상태가 이제 이 스페랄 구조, 구형 구조.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공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폴리헤드랄. 그 다음에 덜 완벽한 상태에서는 이제 스피럴.
그 다음에 그 전 상태는 뭐냐면 이제 셀이 막 생성되는 상태죠. 셀스 뉴클레이션. 이거는 이제 셀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버블, 타이니 버블, 작은 버블들이 이제 수지 안에서 점점이 존재하는 상태고, 그 버블이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은 여기 이제 이소를 첨가하고 믹싱을 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요 1단계에서 이 뭐냐면 dispersion of blowing agent and air 이렇게 돼 있는데, 이 dispersion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썼죠. 여기는 dissolved 아니에요. 자, dispersed 가스가 이소랑 만나서 믹싱이 돼서 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잉 에이전트 에어 이렇게 돼 있는데, 블로잉 에이전트는 사실은 셀 개수에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왜 dispersion of blowing agent라고 썼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단어의 개념을 알고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자료가 오류가 많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블로잉 에이전트는 디졸브드예요. 디스퍼스도 안 돼요. 네. 끓어 넘쳐야 디스퍼스드죠. 끓어야 돼요. 끓는 정도 온도까지 안 가요. 볼륨만 있을 때는. 이소 넣고 믹싱하고 시간이 지나야 디스퍼스드 블로잉 에이전트가 돼요. 그 무슨 온리 에어죠, 에어 또는 질소. 에어예요. 에어가 디스퍼스 돼서 뉴클레이가 돼서 여기서 블로잉 에이전트랑 또는 이산화탄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가스로 확산해서 셀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계속 나왔는데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 자료 썸머리에도 또 말도 안 되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희한해요. 그럼 보면은 용어를 쓰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개념을 잡을 때 이런 교재들도 조금 헷갈리게 잡아놨어요. 자, 일단은 이제 셀이 굳기 전에 우리를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비누거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누거품, 면도거품. 그게 이제 가만히 놔두면 위에는 이렇게 버블로 둥둥 뜨고 그 다음에 맨 위에서는 터지죠. 터져서 에어로 가스가 나가죠. 그리고 밑에는 액체로 가라앉는 거죠. 이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비티 디레이네이지라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셀이 만들어질 때도 이렇게 돼요. 반응을 아주 느리게 해가지고 믹싱을 해놓으면 요 액체가 있고 여기에서 버블이 생겨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관찰한 게 있는데 젤 타임을 한 10분 정도 젤 타임을 하고 믹싱을 해가지고 놔두면은 이 상부 액체의 상부에만 셀이 이렇게 생겨요. 밑에는 나중에 보면 이게 남폼으로 굳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어요. 천천히 식히면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을 해서 보고 하는 것들이 그 일반적인 그 우리가 아는 그런 실험 정도에서 이런 현상들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실험 방법을 깨야죠. 깨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걸 봐야죠. 네, 어쨌든 그래서 셀이 형성이 될 때 이제 네 가지 힘이 작용하죠. 여기 보면 네 가지 돼 있는데 여기까지 5가지죠. 그래서 키치너 쿠퍼는 이렇게 기포 안정화를 5가지 이론으로 검토를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플래토 서페이스 비스코시티, 그 다음에 마랑고니가 서페이스 엘라스티시티, 그 다음에 깁스 이제 필름 엘라스티시티인데 깁스 프리 에너지 이렇게 하면 잘 알죠. 깁스 프리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얼스하고 서더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서페이스 트랜스포트 이렇게 해서 이런 이론들을 정립했어요. 예, 이 날짜네요. 날짜가 이렇게 돼 있고 논문 발표 날짜인 것 같은데 이 사람 태어난 날짜가 아니라 어쨌든 왼쪽은 다 사람이고요. 사람이고 오른쪽은 이론이에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포 안정화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는 중력 기포 셀에 대해서 작용하는 힘, 중력, 그 다음에 캐필라리 석션, 플래트 보드에서 나오죠. 캐필라리 석션, 그 다음에 부피 팽창하죠. 발포 과정이니까 부피 팽창.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 됐고요. 이 페이지는 다 설명했네요. 요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장력의 9배, 그레디언트는 9배라고 그러죠. 이제 차이를 내는 거를 9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
필름 수리 메커니즘 이렇게 써놨는데 좀 어려운데, 풍선으로 보면 풍선이 팽창할 때 풍선 두께가 얇아지잖아요. 그 불균일하게 얇아지면 얇은 쪽이 있고 두꺼운 쪽이 있을 텐데 얇은 쪽이 터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얇은 쪽하고 두꺼운 쪽이 이렇게 균일화되는 필름 수리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걸 이제 깁스 탄성이라고 그래요. 깁스 탄성, 깁스 엘라스티시티. 이제 자연계에는 존재하기 편한 쪽으로 자꾸 가요. 이제 우리가 운동 안 하면 우리 몸도 점점 편한 쪽으로 해서 거북목도 되고 뭐 척추도 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되는데, 저도 운동 싫어해가지고 자세가 다 틀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연계도 그래요. 그래서 자연계 이제 고무줄 가지고 설명하는데, 쭉 잡아 늘리면, 고무줄을 쭉 잡아 늘리면 이게 만일에 초고속 카메라로 이 측정을 했다 그러면 분명히 늘어나는 데가 있고 안 늘어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그게 균일화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셀이 커지면서 만들어진 셀 모양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늘어나는 고무밴드의 동작과 유사해진다. 그래서 깁스, 마랑고니, 플래터가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균일한 두께를 유지해서 최종 파열, 그러니까 셀이 터지는 걸 지연을 시킨다. 뭐가? 계면활성제가.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서덜랜드하고 이얼스가 아니고 유얼스가 표면장력 구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1차적인 개념이고, 두 번째 안정화 메커니즘을 했는데, 계면활성제가 이제 요 물질을 이제 잡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필름 표면에서 방해받는 영역으로 확산, 뭐가 계면활성제 확산되는데, 그 확산될 때 물질을 잡아 끌어서 균질화 시켜준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얇아진 영역의 두께를 두꺼워지게, 그러니까 두껍고 얇아진 걸 균질화 시켜서 이렇게 기본의 계층을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표현이 재밌죠. 네, 그게 이제 이걸 도안해낸 게 이거예요. 이제 여기 부분을, 이 셀 윈도우를 현미경으로 뜯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셀 윈도우고, 요게 이제 이렇게 길게 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잡아 느려질 때 터지기 직전의 요 상태, 여기 이 럽초죠. 럽초 터지는 이 위치, 여기가 되는데, 이게 이렇게 쭉 잡아 늘리니까 요게 이제 요 가운데가 얇아지고, 여기는 이제 이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밀도가 아니 농도가 진하죠. 그러면 그놈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가면서 계면활성제가 잡아 끌어서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치료. 그래서 이제 균일화 시켜서. 근데 일단 잡아 당겨질 때의 상황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면활성제의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수적으로 어차피 이게 이제 계면활성제가 이렇게 여기가 이런 예요. 계면활성제는, 계면이란 단어에 집중하세요. 계면. 그럼 계가 어디 있을까? 뭐와 뭐의 계일까? 계는 기본적으로 공기층 또는 가스층과 수지, 이런 개념이에요. 이쪽 셀이 지금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셀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쪽에도 발포가스가 있고, 이쪽에도 발포가스가 있어요. 그리고 발포가스와 이 수지, 폴리우레탄, 이소폴리올이 합쳐진 액, 그 수지의 계면이죠. 그 계면에서 공기 쪽하고 상호작용이 좋은 쪽이 있고, 폴리우레탄 쪽하고 상호작용이 좋은 쪽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이 폴리우레탄 쪽에 쳐박고 꼬리를 공기 쪽으로 내밀고 있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이제 팽창, 셀이 커지면서 이제 이게 얇아지죠. 당연히 부피가 줄어들게 돼 있죠. 얇아질 때 농도도 작아지는데, 요 일부 얇아진 쪽으로 계면활성제가 이동하면서 물질, 폴리우레탄 수지도 끌고 간다. 이렇게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면활성 자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끼리 응집하는 힘, 폴리우레탄 수지끼리 응집하는 힘이 약해져서 더 쉽게 셀이 팽창하죠. 자, 그래서 정포제가 이 셀의 두께, 그 다음에 이제 셀이 터지고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셀이 터지는 걸 지연시키고 지연시키지 않고 이런 부분에 관여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믹싱의 중요성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믹싱의 중요성. 자,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폴리우레탄 이소시아네트 폴리올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이소시아네이트하고 폴리올이 이제 믹싱이 돼가지고 발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폼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포제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정포제는 MDI예요. 이소시아네이트는 들어있지 않죠. 폴리올에만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믹싱이 돼서 이제 매스가 물질이 되는 거죠. 물질 잉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요 성분 안에는 여기 지금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이소폴리올이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정포제만 이렇게 별도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믹싱이 잘 안 돼가지고 이소폴리올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소 쪽에는 요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얇아졌을 때 믹싱이 제대로 안 되면 이 이소가 좀 많은 부위 쪽에서는 터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터져요. 그리고 이제 셀 오픈 뒤에 이제 셀 오픈 메커니즘을 제대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셀이 터지는 이유는 이 페이스가 다른 디퍼런트 페이스가 생성이 돼요. 이제 솔리드인데 보통, 그래서 이제 솔리드 중에서,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에서 생성되는 솔리드가 우레탄 결합, 우레아 결합, 그 다음에 이제 뷰렛, 알로파네이트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레아 결합 쪽보다 더 단단한 쪽으로 가면은 훨씬 이제 이 스트레인이 많이 받게 돼서 셀이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소시아네이트가 많은 쪽, 하드세트가 많은 쪽은 당연히 터지는 쪽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이 불균일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펙턴트고요. 셀이 터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펙턴트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미시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발포를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팽창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터졌다는 거예요. 중간에 가스가 공기중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명확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수율이 적게 나오는 거죠. 그럼 믹싱이 안 좋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100% 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원료가 많이 들어가도 좋은 폼이 안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런 거를 보고 막 이론을 공부하고 뭐 메랑곤 이펙트 뭐 방정식이 어떻고 이게 아니라 직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설펙턴트가 불균일하게 분포하면 셀이 터진다. 그러면 그 셀이 터지면 결과론적으로 제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 팽창하지 못하고 중간에 터지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진다. 그럼 그 밀도가 높아지면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밀도가 높아지면 원료 가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최종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부분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면 불균일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디펙트가 발생하죠. 디펙트. 예를 들어서 연질폼 같은 경우 또는 반경질폼 같은 경우는 이제 피놀 이런 것도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요런 정포제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음으로써, 즉 원료에 충분히 잘 넣었죠. 원료에 충분히 잘 넣었어요. 정포제를 충분히 잘 넣었다고요. 그거를 믹싱을 잘못해가지고 성형불량을 내는 효과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믹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셀이 이제 팽창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요약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림 보고 설명드리면, 이게 테트라헤드랄 되는데 사실은 이제 테트라 아니고 폴리헤드랄이죠. 폴리헤드랄 버블 크로스. 이게 셀이 완전히 굳은 상태가 아니고 커진 상태까지 이제 이 다음에 굳어지겠죠. 처음에는 이제 폴리올하고 이소시아네이트가 믹싱이 돼가지고 이제 요 워크죠. 믹싱이죠. 워크가. 그 다음에 버블이 뉴클레이션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상태 전에 이미 이 뉴클레이 수는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믹스드 페이스가 된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 지나고, 반응이 일어나고, 시간 지나는데, 이때 이제 솔루트 가스 분자가 이제 가스로 변해서, 솔루트는 녹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는 상태에서 뿅 하고 가스로 나와서 뉴클레이로 확산이 되죠. 디퓨전. CO2가 디퓨전 되는 거죠. into bubbles. 이렇게요. 그러니까, make bubble 아니죠. make bubble 아니잖아요. diffusion into bubble이에요. 다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종 폴리우레탄 폼의 셀은 혼합, 믹싱 시에 시스템의 핵을 형성하죠. 근데 믹싱 전에도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교반되는 기포로 가스 확산에 의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믹싱 할 때, 로딩 되는 에어로 뉴클리어가 될 수 있고, 믹싱 전에 폴리올에 되어 있는 디스퍼스드 가스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로딩되는 가스, 믹싱하면서 로딩되는 가스는 RPM이라든지 믹싱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전에 충분히 로딩을 해놓고 써먹는 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제가 100m 달리기에서 50m 앞에서 출발하면 훨씬 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셀의 크기는 발포제의 총량, 여기 보면 블링 에이전트 양, 그 다음에 발열량,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안정화되는 정도에 의해서 관련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죠. 발포제 총량, 발열량, 계면활성 아니고, 여기에 제일 큰 거는 뉴클레이죠. 뉴클레이. 셀의 또 셀의 수는 보면 dissolved gas content and amount of gas stirred i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됐죠. dissolved gas 아니고 dispersed gas. 그리고 amount of gas stirred in 이거 맞죠. 그러니까 로딩 되는 가스하고 이전에 이미 dispersed 된 뉴클레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재도 실컷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뒤에 요약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게 됩니다. 이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한 챕터는 이제 요약에 대해서 이 종집을 찍어야죠. 그래서 이제 다면체 구조. 이제 다면체 구조가 이제 케미칼 리액션에 의해서 이제 굳어지는 거죠. 굳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겔라 지점 이렇게 돼 있어. 포인트 오브 겔레이션. 겔라 지점에서 이제 셀이 이 물리적 힘에 의해서 유도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셀이 커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점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걸리죠. 그럴 때 이제 이방성, 아니소트로프, 여기는 진하게 안 했네요. 해야 되는데 이방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방성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이제 경질 요거를 가져왔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오픈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오픈셀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이고요. 경질 보면 경질도 똑같죠, 엔질이랑. 여기 보면 경질 자료인데 여기서 가져왔어요. 경질. 이거 좋은 자료예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강의를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연질만 너무 하니까 재미없어서 경질, 연질 왔다 갔다 하면서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이 자료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뉴클레이션, 퍼스트 게스 버블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블 그로스죠. 그로스. 똑같죠.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densest packing, 가장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상태의 패킹. 이게 이제 이 상태는 스피랄이고, 그 다음에 폴리헤드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폴리헤드랄로 돼서 이제 폴리머 젤레이션이 돼가지고 3차원 가교 결합이 만들어져서 굳어지고 이제 탈령하는 거죠. 숙성해가지고. 근데 요거도 이제 dispersed spiral gas bubble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뉴클레이 개념이고요. 요것이 요 안으로 이제 diffusion of blowing gas 이렇게 됐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뉴클레이는 dispersed spiral gas, 그리고 그 안으로 diffusion into blowing ga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밀하게 채워진 구조로 해서 폴리에더랄이 되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서론이고, 이제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아니소트로프를 여기 설명해 주죠. 이제 셀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둥글게 형성이 되는 게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진 게 있고, 이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널 스트럭처,
폼의 파이널 스트럭처하고 이제 매스 디스트리뷰션 이제 골고루 이제 폼이 돼가지고 밀도 분포가 균일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end of fiber time, 젤 타임이 그 정도 되죠. 젤 타임 정도. 그래서 이제 폴리헤드럴 스트럭처를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셀이 길쭉하고 둥근 거는 이제 플로잉 무브먼트. 셀은 만들어지면서 흘러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길쭉해지는 거죠. 셀이 길쭉해져서. 그래서 이제 수평 방향, 이 둥근 놈은 아닌데 길쭉한 놈은 요렇게 자른 방향하고 이렇게 자른 방향하고 압축 강도가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누르는 힘이 3배 정도가 세다. 계란 세워놓고 깨보면 알죠? 그 정도. 이게 3배 정도 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셀 포메이션 지금 단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셀이라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셀은 몇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느냐 할 때 이제 셀 사이즈하고 개수 이거는 이제 같은 의미예요. 밀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셀 사이즈와 개수 요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셀 이방성, 셀 디렉션이라고 하죠. 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셀의 균일성, 균질하냐 불균질하냐. 그 다음에 하나가 셀 오픈 클로스드 이라고 하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할 때 이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네,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의 이방성 부분은 이제 연질은 사실은 약간 다른 개념이 경질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면 예, 요렇게 생긴 놈을 잘라서 보면 많이 밝아요. 근데 요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잘라서 보면 어두워요. 그래서 폼이 색깔이 변색이 가서 어두울 수도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이물질에 의해서 칼라링 모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셀 방향에 의해서도 색깔이 어둡고 밝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버블 피킹. 그래서 이제 이 폴리헤드럴 구조가 마지막 구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헤드럴 구조에서 셀이라고 하는 하나를 봤을 때 셀의 윈도가 얇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의 썸머리에서 최종 셀의 크기와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뉴클레이가 결정한다. 그 다음에 셀 디렉션에 대해서 정보가 빠져 있으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기타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네. 짧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